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입니다.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기 이전에 여러분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요, 전자계산기 제어산업 기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전자계산기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국가 자격증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전자계산기 분야가 전자계산기 제어 분야 또 조직 응용 분야 등 참 다양하거든요. 각 분야마다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전자계산기 분야의 네. 사실 산업기사는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변천 과정에 따라서 이 현재 종목이 됐었는데요. 네. 이 종목이 예전에는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네. 전자계산기 기사의 하위 등급인 전자계산기 산업기사와 디지털 제어산업기사라는 두 종목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통합이 돼서 지금의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의 형태가 됐고요. 네. 소위 말해서 전자계산기 컴퓨터 제어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기반의 제어를 조금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주로 마이크로 컴퓨터 기반의 제어 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직종의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 그다음에 말씀드린 전자계산기는 조금 더 이제 전자 레벨로 넘어가고 조직 응용은 조금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미됐다. 네. 그리고 전자계산기 제어는 제어를 위한 컴퓨터 제어를 위한 어떤 특화된 자격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그중에서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응시 자격이 따로 있겠죠? 네, 물론입니다. 네,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사 취득 후, 기능사라면 하위 등급의 전자계산기 기능사, 전자기기 기능사 이런 관련 분야, 유사 직무 분야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직종, 정보기술이라는 전기, 그다음에 전자 분야의 산업기사 취득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사무자동화를 따셨다. 네. 그렇게 돼도 이제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네, 아무래도 그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있네요. 보니까 전문대학 이상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기능사 취득 후에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분, 또 유사 직종의 산업기사 취득한 분, 이렇게 해서 좀 응시 자격이 따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사실은 제정이 됐고요. 그 변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컴퓨터 관련 전자기기 제어, 현재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컴퓨터 기반 자동화 기기 설비, 이런 약간의 기계 영역과 이제 전자 영역을 좀 융합한 그런 형태의 이제 업무 영역을 가집니다. 네네. 쉽게 말해서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그렇고요. 특히 이제 컴퓨터 기반의 어떤 수치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 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계 분야에서도 CNC라는 게 있어요. 네. 컴퓨터 기반의 어떤 수치 제어 컨트롤러라는 그런 게 있는데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20mm 바이 20mm의 셀을 깎는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수치 제어를 하는 그런 모듈들 이런 것들이 다 전자계산기 제어의 영역입니다. 네,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네네. 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또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죠. 구체적인 시험 정보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 시험은 전자회로, 디지털 공학, 마이크로 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과목당 20문항 각 3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 시험은 디지털 제어 실무로 작업형 4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고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 난이도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어떻게 되나요? 이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는 연 1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번밖에 시험이 없고요. 응시 인원은 다소 좀 적습니다. 네, 100명이 채 안 되고요. 네. 예. 그리고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한 48% 정도, 그리고 실기가 한 30% 정도로 좀 낮아요. 네. 실기가 좀 어렵나 봐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실기시험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그리고 내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어 기술까지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자주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바짝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는 게 가장 그렇습니다.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아무래도 좀 난이도의 변화는 있는 편인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편이에요?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문제은행 방식으로 거의 고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출제되는 난이도는 거의 정률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수험자들의 정답률, 뭐 응답률 이런 것들로 저희가 문항 분석을 해봐도 거의 이제 뭐 합격선이 그 데이터하고 수렴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난이도의 변화는 크게 뭐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난이도의 변화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목별 특징과 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아야 아무래도 좀 훨씬 시험에 대비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첫 번째 과목은 전자회로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이 전자 계산기 제어 산업 기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원천이 무엇이냐, 직무는 전자 직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자 회로를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전원 회로, 뭐 증폭 회로, 발진 및 변조 회로 이런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전자 회로. 컴퓨터 기술이 사실은 하드웨어 기술은 다 전자 기술 기반이거든요. 네. 이런 기본적인 전자 회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저도 출제 담당 연구원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네. 왜? 네. 우리가 제일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런 뭐 미적분 관련 내용들로 가득 차 있고요. 예. 기초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코 기초적이지 않은 그런 일반 물리학의 뭐 전기 관련 내용, 이런 뭐 법칙이라든지 뭐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 과목에서 특히 과락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초적인 학문이긴 하나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과목에서 과락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과락을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은요. 디지털 공학입니다. 어떤 과목인가요? 네, 이제 그 전자 회로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혜 체계는 디지털입니다. 말 네. 그대로 0과 1로 구성되는 이진법 체계의 디지털이고요. 네. 이런 부울대소에 기반한 뭐 수혜 체계, 그다음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수혜 체계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뭐 순서 논리 회로, 뭐 조합 논리 회로, 메모리 회로, 참 용어가 참 낯설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네. 뭐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예를 들어 A라고 이제 그 키보드에서 A라고 입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요런 신호들이 이제 신호 해석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뭐 숫자 60으로 변환된다든지 뭐 그런 코드 체계로 변환되는 그런 회로들, 뭐 인코더, 디코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요. 그런 회로들, 그런 것들 이제 순서 논리 회로, 조합 회로, 메모리 회로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디지털 기반의 회로 관련 내용들입니다. 네, 디지털 공학 과목은 회로와 관련된 그런 과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과목입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 어떤 과목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 기사는 사실 마이크로 컴퓨터 기반의 어떤 그 제어 시스템, 수치 제어, 특히 이제 수치 제어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는 핵심이 뭐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사실상 이 필기 과목 자체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과목이라 할 수 있고요. 예,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 과목이 이 종목의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험 준비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이게 이제 마이크로 컴퓨터인데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되게 미세하네요. 예, PIC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요. 네.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들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입출력에 관한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명령어 처리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요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요런 구조들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하는 역할, 그다음에 주변 장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미세한데 공부의 양은 굉장히 방대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 살펴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런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사실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요런 프로그래밍 언어, 네. 그래서 특히 뭐 어셈블리 언어, 그다음에 C 언어, 네. 이게 사실상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거든요. 요 두 가지 언어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어셈블리 언어 그리고 C 언어 네,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부하시라라는 팁까지 주셨어요. 자, 아무래도 좀 실기 시험들 많이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의 경우에는 디지털 제어 실무고요. 작업형으로 총 4시간 정도로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시험 내용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지금부터 세세히 들여다볼게요. 자, 실제로 이런 보드가 네. 실기 시험에서는 제공됩니다. 이게 실제 이제 실기 시험에서 제공되는 보드이고요. 실기 시험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종류에 따라서 3가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요 보드는요, PIC라고 하는 칩이 장착된 칩이고, 뭐 AVR이라는 계열의 MCU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한 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흔히 잘 아시는 인텔에서 만든 8051이라는 8비트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장착한 보드가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네.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들고 나온 이 보드에서 바뀌는 것은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종류만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지급 재료로 되어 있는 요 지급 재료는 요 보드를 구성하기 위한 회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큐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컴파일러라 그럽니다. 요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큐넷 사이트에 매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보드 세트가 지급이 되고요. 일반적인 실기 시험, 작업형 실기 시험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보드를 하나 살펴보게 되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요 밑에 부분은 사실은 납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을 배치하고 실제 지급 재료 유형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지급 재료가 제공이 되는데 그 지급 재료를 활용해서 요 밑에 부분에 납땜을 실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LED도 붙이고 뭐 저항도 붙이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키패드 입력입니다. 말 그대로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스위치들, 디스플레이 부분. 숫자가 그러면 0000부터 9999까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이런 FND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런 LCD 액정 표시 장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다 실기시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4자리의 뭐 숫자를 제어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뭐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지급 재료 하나만 봐도 사실은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될 것이다 하는 대충 감이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온도를 측정해서 표시하고 뭐 온도가 높으면 뭐 팬을 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제어의 유형,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설계를 하고
예, 그 그림을 그려보고 주어진 회로도에 따라 회로를 조립하고 프로그래밍을 또 해야 돼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래서 이 보드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이 실기 시험입니다. 굉장히 프로세스가 많고 네.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어려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오픈이 돼 있어도 좀 어려운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어쨌든 뭐 노력을 많이 하시면 조금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제 좀 실기 준비를 하고 연습도 해보시면 조금은 좀 보드를 먼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보드에 붙은 뭐 키패드를 가지고 이 보드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디에 그러면 액정 표시 장치에 무엇을 출력할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시면 되고 숫자 표시기 0000부터 9999까지 자기가 제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이 보드 하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보드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마하십시오. 네, 정말 꼼꼼하게 실기 준비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분야 정말 시험 준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시험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기간에 좀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한 달 준비해서 2달 준비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사실상 그런 시행 인원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위 말하는 유통이 잘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서 뭐 이 자격을 따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뭐 그렇지만은 뭐 굳이 독학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연습하실 좀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단기간에 되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꾸준히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요.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의 세세한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준비하는 분들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고민입니다. 저는 전자계산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현재 4년제 소프트웨어 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질문 주셨거든요. 이분은 가능한가요? 네, 제가 그 응시 자격을 물론 서류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예. 생각으로는 관련 학과 재학생이시고요. 일단 응시 자격이 충분하실 거라고 일단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학 2학년 재학생들이 전공을 입문하면서 이런 산업기사 자격증을 좀 취득하시는 것을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상당히 이 수험자분은 좀 깨어 있으신 분입니다. 예. 네, 칭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칭찬까지 받으셨습니다. 미래가 굉장히 밝은 학생이네요.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제가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시험을 보려는 이유가 디지털 제어산업기사의 C 언어 부문이나 또 프로그래밍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분야 유일한 자격증으로 알고 있어서인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다들 전자계산기 제어라고 해도 기존의 전자계산기의 의미와 개념으로 보시더라고요. C 언어 부분이나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일하고 싶으면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를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어때요? 이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는 컴퓨터 기반의 제어를 목적으로 좀 설계된 자격이기 때문에 네. 뭐 컴퓨터 관련 자격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자, 기계 등 이제 포괄적인 업무 영역으로 좀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네. 실제 저도 뭐 이 담당 연구원 생활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좀 해봤는데요. 네. 마이컴 제어 하나만으로도 많은 이제 커스텀 프로젝트, 즉 이제 뭐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주고 이런 뭐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정도.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는 소규모 업체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IT 자격에 입문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굳이 뭐 프로그램 이렇게 굉장히 뭐 많이 부담을 느끼시고 하시는데요. 뭐 우리 수험자분께서도 C 언어 부문이나 프로그래밍 부문에서 일하고 싶으면 이 자격증을 따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자 정보기술 이런 분야에 사실은 뭐 일을 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사실은 필수입니다. 예. 우리가 말을 할 때 언어를 사용하듯이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는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매일매일 연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전자계산기 제어산업 기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예. C언어 부문이나 프로그래밍 부문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보 처리 종목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에 질문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계산기 제어산업 기사와 계산기 기사 자격증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달라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예, 전자계산기 제어산업 기사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측정, 그다음에 제어 이런 응용 개발에 약간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 기사는 이보다는 뭐 물론 전자계산기 기사가 제어 부분도 포함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전자계산기 분야의 어떤 지식 그리고 실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항상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관련 자격증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예, 대우받고 인정받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쉽게 말해서 수준과 범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전자계산기 기능사를 취득하고 군에서 기록통신 장비 운용병으로 제대했는데 경력 인정으로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궁금해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군에서 뭐 제대를 하셨다니까 예. 사실은 뭐 좀 이 방송이 빨리 진행됐었다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주관하는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는 연 2번이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연 1회로 이제 전기기사 1회 때 네. 연 1회 시행이 되지만은 군에서는 사실은 이 자격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뭐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네. 군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셨다면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역증에 나와 있는 그런 운용병 코드명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병가와 직렬에 따라서 네. 응시 자격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자가진단 코너 큐넷의 응시 자격 자가진단 코너를 이용하셔서 네. 가능 여부를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입니다. 합격률은 어떤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합격률은 필기가 한 48%에서 약 한 50% 정도 되고요. 실기는 한 30% 정도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고민 올려주신 부분들 저희가 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고민 상담소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저희가 하나하나 모아서 고민 해결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Q&A 사이트에 많이 궁금증 올려주세요. 자, 지금까지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 해결을 드리는 시간 자격증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 있다면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예, 이 관련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의 기능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선별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 쉽게 말해서 같은 조건에 채용 인원이라면 네. 이 자격이 굉장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선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 실제로 산업 현장의 어떤 뭐 경영자적인 마인드에서는 객관적인 사항을 사실은 우선시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가 자격증 자체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자 경력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재직자도 그래서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예. 취업에는 이런 선별 기능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관련 자격증은 따두시는 게 네. 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선별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왕이면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취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분야의 전망이 어떨까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ICT 관련 즉 이제 컴퓨터, 통신, 그다음 전자기술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공장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축적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들을 제3세계 국가라든지 뭐 이런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계속 이제 그런 기술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그런 이런 ICT 수요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관련 인력들은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취득을 위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시는 그 진심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합격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기사는 소위 말하는 뭐 올림픽 종목으로 치면은 이제 비인기 종목입니다. 네, 어렵고 예. 참 수험자가 연간 100명이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이에요. 예.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런 뭐 수험자도 많이 없고 자격증 배출 인력도 그만큼 적겠죠. 네. 그렇지만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하십시오. 아.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하나 따두면 네. 아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자격 종목을 따기 위한 이런 과정들을 아는 그런 뭐 경영자분들이라든지 산업 현장의 뭐 사장님들이라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 인정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또 희소 가치도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전자계산기 제업 산업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컴퓨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맞게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 또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터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보수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 제어 산업 기사의 그런 전망도 정말 밝고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져봤는데요. 자격증 따기까지 뭐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도전을 하셔서 꼭 합격에 이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자격증.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